책 리뷰, 앨범 리뷰, 게임 리뷰, 영화 리뷰는 안 할 줄 알았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안녕하세요, 건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리뷰하는 Seekers 리뷰, 그 네 번째 리뷰는 바로 지금 뛰어가는 중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들썩인 화제의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흑백판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국내외 엄청난 시상식들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이후로 흑백 버전을 재개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봉준호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중 마더의 다음으로 두 번째 흑백판 영화이며, 흑백판을 공식 재개봉하는 것은 기생충이 최초라고 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기생충 흑백판의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이 리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존중합니다. 또한 기생충 흑백판의 리뷰이지만 기생충 본판의 리뷰를 포함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들 대부분은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옥자 등의 작품을 보면 특수한 사회적인 요소들이 인물이 속한 배경을 만들고 인물의 가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기득권의 부패, 자본주의의 폐해, 계급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이 영화들의 핵심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님의 이전 작품과도 조금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기생충은 영화 마더의 최종 진화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준호야, 진화시켜줘. 마더 진화. 기생충 미친놈. 마더는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들 중 결이 가장 다른 작품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마더에서는 이전 작품들과 달리 주인공 마더의 고뇌와 그에 따른 가치 판단이 스토리의 중심축으로 표현되며 마더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플롯은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 너무나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극중에서 행동과 내적 갈등을 세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기생충에선 두 가족, 아니 세 가족이 등장하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만의 가치 판단이 자신의 가족들의 성향을 대표하고 이후에 벌어질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꿰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두 매력적이고 입체적이면서도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할 수 있으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화라는 허구에 몰입해 순수하게 이 영화를 즐기고 공감하며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들 중 가장 몰입해서 보기 좋았던 작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재관람을 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생충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기우는 불완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또한 기우는 백수입니다. 아, 망했다 이거. 공짜 와이파이 못 쓴다 이제. 하지만 그에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와 상반된 멋진 친구 민혁이 있습니다. 기우는 영화 내에서 민혁의 페르소나가 되어 극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 매개체가 된 것이 바로 진짜 상징적인 거네. 수석이죠. 그러게.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민혁에게 수석을 선물로 받고 과외 자리를 물려받게 된 이후 기우는 자신의 색깔을 민혁의 그것처럼 동화시켜버립니다. 실전은 기세야. 그래서 하는 행동과 말투가 민혁처럼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신 차려 정신! 정신 차려! 정신! 야, 나 진지해. 내후년에 걔 대학 입학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려고. 나 진지해. 대학교 들어가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려고요. 진지하게. 기우는 이렇게 튼튼한 뼈대가 없는 자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기우는 집이 물에 잠기는 와중에도 물에 떠오르는 수석을 들고 대피소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 수석을 꼭 껴안고 있던 기우는 너는 왜 그렇게 껴안고 있냐? 그 수석이 몸에 달라붙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얘가 자꾸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이 대사는 기우가 여전히 민혁의 페르소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방황하던 청춘이 유일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동경하는 대상처럼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드는 생각인데 민혁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이 수석은 결국 기우의 머리를 찌음으로써 기우를 해치는 흉기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속빈 강정 같은 사람의 최후를 대표하는 인물이 기우가 아닐까요? 결국 죽다 살아난 기우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되고 저는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주체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돈부터 벌겠습니다. 이 집부터 사겠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와 이사 함께 들어간 날에는 그 집에서 살겠다고 말이죠. 저는 엄마랑 정원에 있을게요. 햇살이 워낙 좋으니까요. 기정은 기택의 가족들 그리고 이 영화 내에서 가장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중년인데요? 네. 기정의 아, 나 그거 이러한 좀-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동네가 어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해화역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멀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오늘 업무도 다 끝난 해화역에서 상태고. 내릴게요. 해화역 3번 출구에서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 우리가 제일 문제잖아. 우리 걱정만 하면 되잖아. 어? 아빠. 아빠. 우리한테 집중 좀 해줘. 응? 우리한테. 윤기사 말고 나한테 제발 좀. 자신만의 기준이 타인이 아닌 바로 나 또한 다른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정은 기유와 달리 현실주의적인 면모로 보입니다. 빗물에 집이 잠길 때에도 그녀는 하수가 역류하는 변기 위에 앉아 젖은 담배를 피며 현실에 순응합니다. 기정은 기택의 가족들 중 가장 색채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지하실에서 나온 근세에게 제일 먼저 칼을 맞아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개성이 강한 인물은 어디에서나 빛이 나는 법이고 개성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기택은 우유부단한 중년 남성, 크게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대만 왕카스테라 사업이 망했고 발레파킹, 대리운전 등 퇴직 후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해본 인물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량품 취급을 받습니다. 이는 피자 가게 주인과 충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박스 4개 한 개꼴로 이런 상태야.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기택은 그렇게 자존감이 결여된 자신만의 내면을 숨기고 가족들의 위협을 스스로의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야, 이 기정이에 수석 입학하겠다. 어?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의 바닥을 치는 자존감은 박 사장의 냄새라고 지칭하는 그 경계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르는 원인이 됩니다. 냄새. 김 기사님 스멜. 김기사? 아, 그 오래된 무말랭이 냄새? 아니다. 그 행주 삶을 때 나는 냄새 뭐 있지? 그런 거랑 비슷해. 결국 그는 결말부에 이르러 바퀴벌레처럼 박 사장 가족이 살았던 집에 기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인 박 사장에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서 박 사장을 미안하다. 자존감이 결여된 한 인간의 참담한 최후를 보여주는 슬픈 결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기생을 택하게 되었죠. 그는 어쩌면 평생 기생할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사장과 연교는 양면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박 사장은 성공한 CEO이며 두 아이의 멋진 아버지이고 연교는 교양도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멋진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각자 지극히 대립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박 사장은 윤 기사가 자신의 차에서 몹쓸 짓을 했다고 오해하며 아내 연교와 신중히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문제에 시계방향 씬에서 시계방향. 너무 야해. 기정의 속옷을 찾으며 더욱 극적인 성적 흥분을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선을 그래도 넘지 않는 것을 사랑하시죠?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타인의 선을 넘는 것에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냄새가 그렇습니다. 냄새는 그 선을 구분하는 핵심 경계이며 그럼요. 그는 서로 다른 냄새를 통해 사랑하죠. 사람들을 구분하고 자신만의 위계 질서를 사랑이라고 확립합니다. 봐야지. 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에게 과외비를 민혁보다 더 적게 주면서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돈을 더 줬다는 말을 하고 2시간씩 괜찮죠? 액수는 뭐 민혁쌤 때랑 똑같이 하려다가 물가 상승률 봐서 약간 올렸어요. 애정을 나누는 그 시계 방향 씬에서는 계속 얘기해야 돼? 마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 마약 사줘.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기택의 냄새를 감지하는 순간 교양 없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하죠. 비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리고 선물은 절대 사오지 마. 진짜로.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양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딸 다혜에게는 큰 관심을 주지 않아서 다혜는 애정결핍 증세를 보이죠. 나도 짭방으로 좋아해. 어떻게 나한테만 한 번도 안 물어볼 수 있어, 진짜? 다혜는 흔히 말하는 금사빠입니다. 그만큼 애정이 결핍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내어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아들 다송에게는 과잉 보호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송이가 자신의 생일날 근세를 마주하고 PTSD를 겪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겠지만 다송이를 위해서 미술치료 선생님을 붙여주고 캠핑을 떠나고 짜파구리를 준비하고 생일 파티를 여는 것을 보면 이 부부의 양면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광과 근세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의존하는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문광은 남궁 현자 선생의 집에서 꾸준히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고 박 사장 집에 돌아올 때 CCTV 케이블을 자르는 것, 기택 가족에게 영상을 통해 협박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근세보다는 자주적이며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정처럼 결말부에 죽음에 이릅니다. 아마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영화의 비극성을 강조하려는 봉준호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요? 반면에 근세는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살고 있죠. 그는 아내 앞에서는 갓난아기처럼 행동하며 매일 박 사장을 위해 LED 조명 불빛을 켜고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거는 다 하네요. 여튼 근세는 아내 문광이 죽는 모습을 보고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수석으로 기우의 머리를 깨버리고 기정까지 무덤덤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충숙과의 몸싸움에서 꼬치구이가 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문광과 근세는 단순히 기생충처럼 박멸되는 인물들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죽음의 문턱에 쉽게 내몰려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영화 기생충은 매력적인 인물들의 갈등을 잘 얽히고 설키게 조직한 다음 관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부자들이 꼭 나쁜 존재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꼭 착한 존재인가?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대사회에서도 계급은 존재하는 것인가? 해답은 우리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흑백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흑백 영화의 장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흑백 필름으로 만든 영화는 콘트라스트와 그림자가 강조되어 강렬한 색채보다도 더욱 단호하고 강렬한 느낌을 준다. 때에 따라서는 영화 그 자체의 분위기를 잘 살려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영화계에선 흑백 상업 영화가 개봉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이준익 감독님의 동주입니다. 동주에서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씬들은 주인공 동주와 그의 시상 그리고 식구를 관객들에게 더욱 감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덤덤하면서도 동시에 울분에 차오르는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죠. 아마 봉준호 감독님도 기생충의 본래 메시지보다 더 심층적인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흑백판을 재개봉하신 것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기생충 흑백판의 가장 큰 특징은 색의 질감입니다. 기생충에선 선의 수직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는 연출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흑백판에선 색의 질감에서 나오는 차이까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후반부로 갈수록 기택의 가족은 어두운 톤의 옷을 입고 문광래 부부는 가장 어두운 톤의 옷을 입고 박사장 가족은 밝은 톤의 옷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가족들의 위계 질서를 구분하고 있죠. 또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다송이의 생일 파티 씬에선 본판에선 그토록 잔인해 보였던 사륙의 대잔치 같은 씬이 오히려 제게는 덜 잔인하게 느껴졌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흑백이 주는 무채색의 질감이 우리가 다양한 색채의 본판을 볼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제 인생 최고의 영화 탑10에서 절대 내려올 수 없는 기생충, 그 기생충이 흑백판으로 재개봉했습니다. 본판과의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생충의 흑백판, 구독자 여러분들도 흑백의 영화에서만 보이는 이러한 숨겨진 디테일을 찾아내신다면 재관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리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본인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